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아나운서 김승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의철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유전자 가위인데요. 김승규 씨는 유전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출생의 비밀이 있는 드라마에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인가 친자를 좀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범죄물에서 뭐 그 흉기의 DNA를 검사했더니 범인을 잡았다더라.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생명공학 현장에서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유전자 가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위라고 하면 뭔가를 내가 마음대로 자른다.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엿장수 가위는 들어봤습니다만 유전자 가위는 처음인데 이렇게 생소한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아주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양리학 교실의 김형범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도부터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유전자 교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제가 아는 걸 모든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가위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가위 여기 가위? 있습니다. 여기. 그게 실물로 있는 가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위처럼 유전자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예. 유전자 가위가. 예. 그러니까 그 가위가 자르는 게 유전자인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드라마에서 쓰는 것만 봤지 유전자가 정확히 뭔가 요 개념이 좀 없어요. 뭐 이렇게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이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그 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유전자, 영어로 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이가 닮잖아요. 이제 그 닮게 하는 게 유전자죠. 그렇죠. 그 유전 물질이 그거를 DNA니까요. 이렇게 싹 타고 났으니까. 네네. 그거 대를 이어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mRNA 백신 맞아요. 만든 적이 mRNA 있어요. 했잖아요. 이게 좀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DNA라는 걸 우리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단백질로 발현이 될 때 그 중간 매개하는 게 mRNA. 그다음에 결국은 단백질이 돼서 우리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이제 자르는 거를 하신다. 예. 아무 때나 자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데만 자르는 그런. 그렇구나. 그럼 이 유전자 가위가 도대체 뭐길래 그 우리의 그 중요한 유전 정보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의 개념이 뭐예요? 유전자 가위라는 거는 딱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전자가 엄청나게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는 딱 한 군데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바로 유전자 염기 서열입니다. 그 염기 서열을 찾아가서 거기 딱 결합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 때나 붙으면 안 되고요. 아무 때나 자르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원하는 데를 찾아가고 두 번째 기능은 자르는 거예요. 예. 그럼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자르는 것도 어렵고 둘 다 어렵죠. 예.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안에 RNA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이드 RNA라는 게 있는데 그 가이드 RNA의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거랑 딱 100% 매칭하는 DNA 염기 서열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그냥 아무 염기 서열에 붙어요. 붙고 자기 갖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안 맞으면 떨어지고 또 딴 데 가서 또 붙고 떨어지고 좀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 쭉 읽어 나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붙었다가 읽고 떨어지고 대부분 안 맞겠죠. 아무 때나 막 붙으니까. 생각보다 똑똑하진 않네요. 약간의 좀 삽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계속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한 결과로 결국에는 이제 타겟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맞아요. 여긴가 보다 하고 딱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쓰려면은 유전자 가위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넣어줘야 돼요. 막 찾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넣어야만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빨리 거기를 잘라주는. 인해 전술. 예. 그렇죠. 그 인해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 그 말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집 주소를 찾아가는데 주소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어느 동이다 어느 구다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이 집이 맞나 아닌가 해보고 아니면 그 다음 집 가고 띵동 아니네요. 띵동 아니네요. 뭐 띵동 그런 아니네요.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찾아갔던 집이 어딘지 기억 못하고 또 찾아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다 보면 우연히 맞는 데가 있다는 그 중에 거죠. 그런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한 10,000명이 이렇게 찾다 보면
원하는 집을 하나 딱 찾는 거죠. 한 명이. 그러면 걔가 이제 자르는 거죠. 아, 혼자서 만 가구를 가기 힘드니까 만 명을 넣어서 만 가구를 찾게 한다.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찾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찾았단 말이죠? 찾으면은 이제 거기에 딱 자기가 만든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유전자가 그다음에 아 여기가 내가 찾아야 될 자리구나 딱 인식이 되면은 구조가 조금 변하면서 자르는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DNA의 이중 나선이잖아요. 이렇게 나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요. 이렇게 실제 가위처럼 딱 잘라요. 그 유전자 가위 안에 그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보통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그 딱 염기서열에 제대로 자기 짝을 만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막 자르는 거죠. 그 효소라는 게 결국 이제 화학 결합을 끊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전자 가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까 두 단계로 네네. 일단은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는 거. 네, 맞아요. 그다음에 잘라주는 건 얘기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자르고 난 다음에 네. 원하는 대로 잘라냈다고 치더라도 네. 결국 또 다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이제 무조건 붙입니다. 우리 몸에서 DNA가 잘리면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그거를 붙이는 그런 단백질들이 또 고쳐주는 그런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붙어서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원래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이 되면 유전자가 또 붙잖아요. 그렇죠. 또 자르고 붙고 자르고 하다 보면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사람도 실수를 하고 세포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몇 개 빼먹고 붙이거나 몇 개 껴넣고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망가지죠. 그래서 유전자를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은 딱 그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면 유전자가 망가지는 거죠. 예.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걸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쓰기도 하고 질병 치료도 가능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TCR5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을 갖다 유전자 가위로 제거해 버리면은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게 HIV가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의 유전자. 그거를 그냥 망가뜨리는 그거를 거죠. 유전자 가위가 망가뜨린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감염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유전자 가위를 잘 활용하면 이제 많은 질병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은데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금도끼, 은도끼처럼 딱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가위가 있었나요?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었어요. 보통 1세대라고 불리는 1세대? 불리는 유전자 가위인데 그거는 역사가 좀 오래됐죠.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유전자 가위인데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탈렌이라는 게 나왔어요. 2세대라고 그러죠. 2세대까지는 연구가 이제 그렇게 뭐 아주 활발화되지 않았는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3세대 유전자 가위가 2012년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2012년도. 근데 그 논문이 노벨상으로 연결된 거죠. 작년에. 예, 작년 노벨상으로, 노벨 화학상으로. 그럼 세대 구분이 어떤 거가 가장 이제 좀 상위 세대로 될수록 뭔가 좀 더 획기적이 된 건가요? 3세대로 갈수록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가위를 만들기가요? 예, 가위를 이제 1세대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아마 이제 아나운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저희 랩 한 일주일 정도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요? 예.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무거나 자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교수님? 아니 그 정도로 쉬워요. 그래요? 쉽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 3세대의 그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게 된 데는 뭐 처음에 저는 그 박테리아, 세균의 무슨 뭐 면역 반응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걸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 이제 노벨상을 받은 엠마누엘 샤펜티어 박사가 그 가장 마지막 구성 요소인 트레이서 RNA라는 걸 밝혔어요. 세균의 그 면역 시스템에 대한 구성 요소가 다 찾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엠마누엘 샤펜티어 박사랑 제니퍼 도즈나 박사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DNA를 자를 수 있다. 그게 물론 세포 안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시험관 안에서 자를 수 있다는 걸 이제 해가지고 그게 2012년도 여름에 이제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3세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염기 서열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자를 수 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아무데나 다 자를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16개당 하나 정도로 우리 자를 수 있었고 지금은 거기다 기술이 더 개발돼 가지고 사실 거의 모든 염기서열을 우리가 원하는 데 자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뭔가의 병이 생기는 유전자를 알고 있으면 예, 예. 그거를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치료로 갈 수 치료도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치료로 이용하는 게 있을까요? 치료를 하려면 이제 그다음에 좀 개선된 유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이제 노벨상을 받은 기술은 자르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라가지고 유전자를 파괴시키기보다는 잘못된 유전자를 교정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이제 똑바로 이렇게 하게 해주게 하려면은 단순히 자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질병은 그냥 그 유전자를 잘라서 망가뜨리기만 해도 되는데 맞아요. 그것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거를 잘못된 걸 잘라내고 교정해준다. 다시 새로운 걸로 제대로 된 걸로 넣어주는 한 발 더 거예요. 나가는 예. 대부분의 유전 질환들이 보통 유전자가 망가져서 생기거든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르고 근데 이거를 자르고 이제 근데 이렇게 바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세포한테. 얘기를 어떻게 해줄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염기서열을 넣어줘요. 그럼 그걸 보고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유전자 교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인데요. 우리 몸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거의 효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데빌 류라는 사람, 데빌 류 박사가 특정한 효소를 묻힌 거죠. 효소를 묻혀가지고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또 바꾸는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4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왔고 또 5세대로 해가지고 더 복잡한데요. 5세대까지. 5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프라임 에디터라는 또 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전자를 한쪽만 잘라요. 한쪽만 자르고, 그러니까 두 개를 안 자르고 한쪽만 자르고 딱 바꿔주는.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게 3세대인 것 같은데요. 4세대와 5세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개선된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세대, 5세대 뭐 이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학술적으로도 1세대, 2세대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냥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그냥 부르는 용어인데요. 4세대 같은 경우는 기본은 3세대예요. 찾아가서 한쪽만 자르고요. 그 염기 서열을 바꿔줘 버려요.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군데만 치환을 해주는. 5세대는 역시 3세대 기반이에요. 3세대 기반이고 그것도 한쪽만 자르는데 그 유전자 가위 안에는 RNA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염기 서열을 바꿔주기 위해서 역전사 효소라는 걸 같이 넣어줘요. 역전사 효소. 역전사 효소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역전사 효소가 RNA를 DNA를 바꿔줘요. 그 DNA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우고 쓰는 거예요. 제가 새 걸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네요. 거의 지우고 쓰는 수준이라서 4세대는 C를 T로 바꾸고 A를 G로 바꾸고 딱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5세대는 몇 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이만큼 바꿀 수도 있고 뭐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못 바꾸는데 뭐 한 30개, 40개 정도까지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기술. 이거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그 우리 유전자 조작 옥수수나 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왠지 좀 걱정돼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뭐가 좀 달라요?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바꾼 게 그게 GMO라고 부르죠. 나라마다 이제 판결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교정을 했는데 교정을 되게 조그맣게 해요. 살짝 하면은 사실 그런 거는 자연계에서도 그냥 돌연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연계에 우리가 돌연변이 생기잖아요. 그런 생기는 건데 유전자 가위로 좀 그 확률을 올린 거죠. 확률을 막 10,000배씩 올린 거죠. 그렇게 한 경우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이거는 그 GMO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아무 라벨 없이 그냥 팔리는 그 거죠. 정도는? 예.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조금 달라가지고 유럽은 우연히 바뀌었으면 이거는 유전자 GMO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 유전자 가위가 좀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그 시장 규모가 웬만한 나라의 GDP보다 크더라고요. 엄청난 그러니까 라는 회사에서 또 눈 쪽으로 소화 이제 안 질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